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그 검정 교과서가 떴나요? 그 공유 화면에? 네, 떴습니다. 네, 검정 교과서에 보면 원의 접선에 관한 성질, 아까는 현에 관한 성질이고 이번엔 접선에 관한 성질인데 접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선의 성질을 추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밖에 한 점 P에서 접선을 두 개 그었을 때 PA와 PB의 길이를 비교하는데 이렇게 지우지브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서 PA, PB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여러 번 이제 P를 옮겨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는 10.76, 이때는 9.87이다.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보고 PA, PB가 같다는 성질을 이제 하나 확인하는. 그래서 원박 그 한 점에서 원의 두 접선을 그을 때 그 점에서 접점까지 거리 항상 같을까 일반성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가면은 결국 PA, PB가 왜 같은지를 연역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증명하고 있고 합동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접선에 관한 성질 1번 요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학의 발견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수학의 발견은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기존 교과 전혀 취하지 않는 방식이죠. 기존 교과서는 이 접선의 성질 네 가지가 원래 있죠. 그 부분을 그냥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이걸 수업한 적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그 네 가지를 그대로 제시하고 증명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 수학의 발견을 만들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제시를 하는 방법을 피하는 방법은 뭘까? 피한다고 하는 것은 안 가르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려면 결국 아이들 안에 있는 학생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연결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의심과 내심이었어요. 의심과 내심에서 능히 이것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 교과서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외심 내심으로 먼저 가는데 외심으로 가면 첫 번째 외접원을 주고 외심이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외심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아이들은 외심을 배웠기 때문에 외심을 처음 배울 때는 이게 2학년 교재에서는 이 세 꼭지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의 중심을 찍어보도록 했고 그 점이 갖춰야 될 조건이 세 꼭지점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렇게 이제 추측해 갔는데 그거는 아직 외심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측이고 여기서는 외심, 외접원 이것들이 벌써 1년 전에 학습된 거라면 외심의 정의, 외심의 성질 이런 것들이 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니까 외심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그 교점을 찾는 것으로 설명이 나오도록 원하는 것이죠.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서 찾는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이 변이 삼각형 각 변이 외접원의 현이 되는 거예요. 이 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삼각형은 이제는 그 원의 현이 되는 거죠. 반대로 삼각형이 먼저일 때는 저것이 외접원이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이제 원을 가지고 원 안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었을 때 그 삼각형의 세 변은 각 변은 외접원의 현이 된다. 현이란 말은 앞에 지금 우리가 현에 관한 성질을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직전에.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현의 수직이등분선과 수직이등분선의 성질과 외심의 뜻을 연결하는 겁니다. 이런 과제는 능히 꼭 필요한 과제죠. 교과서가 없지만
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을 배웠어요. 현의 수직이등분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라는 것이 이게 외심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이런 것들이 왜 그전에 기존에 학습이 되지 않았는가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과제를 이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어느 교과서가 많이 다루고 있는 이 수막세, 이 투막세를 복원하는 것에서 이제 의심을 찾는 과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삼각형을 그리진 않고 두 현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할 수도 있지만 현을 이용해서 복원해보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복원하는데 왜 그러냐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보자.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기 때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원 모양을 복원하느냐. 이것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아이들은 그래 원의 중심은 찾았어. 근데 어떻게 원 모양을 복원해? 그 중심에서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는 요 이유,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많이 경험했을 거고요. 3번에서 이제 내심으로 갑니다. 내심으로 갔을 때 내접원을 주고 내심이라 했다. 이거는 이제 아는 거죠. 이럴 때 이 그림에서 A, B, C에서 세점 D, F가 접점이고요. I를 나타내. 내심을 어떻게 찾느냐? 이거 역시나 중2에서는 내심을 이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점을 찍어봐라. 그리고 그 점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지만 이미 이제 내심이 학습된 1년 전에 학습 사항으로 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심이라는 것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세 내각에 각각 이등분선을 그어서 교점을 찾았을 때 이게 바로 이제 I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의 요소죠. 뭐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런 걸 요구하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이 원의 입장에서 이 세 변이 뭐냐, 내접원의 접선이다. 이런 관점이 확 바뀐 거죠. 자,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저 내접원은 삼각형이 내접하는 원일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원의 입장에서 보니까 저 삼각형의 변이 접선이 돼버리고, 정확히 말하면 접선의 길이가 돼버리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한 점 P에서 원에다가 두 접선을 그었을 때 그 길이가 일정하다. 그것을 그냥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접 원을 가지고 내접하는 원을 그려서 그때 그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삼각형이 세 꼭지점이 원 밖에 한 세 꼭지점이 세 점이 되는 것이고, 그때 이 변은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접원의 접선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의 성질을 추측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학생들은 벌써 2학년 때 여기다가 이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 내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 그리고 이 두 개가 합동이 된다는 사실을 다 2학년 때 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요 길이가 같다, 이 길이 같다라는 그 접선의 성질이 바로 내접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는 과제가 이제 바로 이 탐구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설서로 가볼까요? 해설서로. 해설서에서는 이제 탐구활동 의도가 먼저 나오죠. 탐구활동 의도를 보시면 외접원, 외심, 내접원의 개념과 현의 수직이등분 성질을 연결했다. 굉장히 이 중요한 연결입니다. 이 연결이 외심이나 내심에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배우는 이 접선의 성질에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외심과 내심은 삼각형의 관점이었고, 오늘은 원의 관점에서 이들을 삼각형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 삼각형의 세 변의 그 의미가 원에서는 뭐냐라는 것을 거꾸로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외심이죠. 중학교 2학년 배운 외심과 외접원을 이용해서 현의 성질을, 삼각형을 현으로 볼 수 있으니까 현의 성질을 추론하게 하는 거고, 그것을 활용하는 게 2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보통은 삼각형의 외심 활용 문제 중2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3에서 이것을 원과 연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중3에서 바로 여기서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중2 수학의 발견에서도 그런 것을 써놨고요. 중3에 반드시 이 외심을 이용해야 된다. 원에서라는 것이 중2 수학의 발견에 우리가 기술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는 현의 성질로 접근할 수 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떤 접근이 더 쉬운지도 비교해 볼 수 있다. 그다음 3번 내심은 내접원을 이용해서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의 성질, 길이 같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게 하는 과제고, 유심과 마찬가지로 원밖에 한 점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은 내심과 연결하고자 했고, 내심과 내심의 활용 문제는 실제로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오히려 풀릴 수가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거다. 자, 예상 답안 가볼게요. 예상 답안에서 대부분 다 우리가 했던 건데, 아까 우리 말한 2번에서 1의 2번에서 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의 변, 그러니까 이 외접원이죠. 외접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각형은 내접하는 거죠. 내접하는 삼각형의 변은 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탐구하기 위해서 현의 수직이등분선 앞에서 했던 그 성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첫 번째 1에서는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 외심에서 만나는 거, 그 다음에 현의 수직이등분선이 지나는 원의 중심과 삼각형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이 만나는 외심이 일치한다는 거. 그래서 외접원의 성질과 현의 수직이등 성질이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전혀 다른 데서 배우고 있지만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그림, 그 2번에 수막세 복원의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의 어떻게 하냐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을 따로따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수직 이등분선 교점을 찾아야 되고, 그 점이 원의 중심이 되고, 수막세는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테두리를 잡아야 반지름입니다. 아이들이 이 반지름을 못 잡아요. 현의 수직 이등분선 잡고요. 여기 지금 수직 이등분한 요 점을 가지고 원을 그리려면 원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이건 아니고 바깥쪽으로 원이 그려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외접 원 그리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이들한테는 쉬운 일이 아니고, 왜냐하면 반지름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최초에 잡았던 현의 양 끝점, 여기를 잡고 원을 그어야지, 지금 수직 이등분한 그 중점을 잡고 원을 그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 예상하셔야 되고요. 수업 노하우로 갈게요. 수업 노하우에서는 이 현의 수직 이등분선 성질이 유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근데 그 검정 교과서는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 우리가 아까 보셨고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익숙한 사실로부터 새로운 사실을 논리적으로 연결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새로운 사실을 그냥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리고 그것이 교육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연결하면 스스로 발견하게 할 수 있다는,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논리는 아이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그 근거가 아이들 속에 있다는 것. 그게 이전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설명하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 스스로 발견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삼각형의 성질을 연결했다, 이 보는 것이고요. 1번 할 때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은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발문도 해볼 수 있고, 혹시 그 교실에 이제 공학적 도구 이용할 수 있다면 교과서와 같은 그 공학적 도구로 인한 도구를 이용한 그런 것을 또 실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원에서 모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몇 개냐? 결국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원의 중심이고 또 한 원에서 모든 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어디 있냐? 중심에 있는 거죠. 유저번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소개된 이 종이 접는 활동, 우리 수학의 발견은 종이 접는 것은 아니었는데 종이 접는 것도 사실은 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접는 활동도 가능하다는 거, 종이 접어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 종이 접는 활동을 또 교과서가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는 그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수막세를 복원한다는 것은 결국 원을 이제 그려야 하는 것이고 그 원을 그리는 것은 원의 결정 조건, 다시 말하면 한 점과 반지름이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된다. 중심을 찾는 것과 반지름 하는 것이 다른 겁니다. 중심을 먼저 찾고 그다음 반지름을 찾아서 학생들이 이제 그려야 되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학생들은 이 원의 중심이나 반지름 이런 용어를 잘 쓰지 못하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도 뭐 여러 가지 그 말을 쓰고 있는데 학생들의 표현이 상당히 어설프죠. 이렇게 어설픈 거 많이 있고요. 마지막 보면은 3회에서 보면은 원의 접선의 성질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교과서 방식이죠. 이걸 가지고는 접선의 성질을 이해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심을 연결하도록 했다라는 거, 그 내심 도입한 의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현에 관한 성질, 접선에 관한 성질, 원과 직선의 관계를 다 일단 중단원을 끝내고 그 다음 2단원 원주각으로 넘어갈게요. 원주각. 원주각은 이제 원 속의 각이다. 학생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탐구하기가 5개 있는데 오늘 3개를 다룰게요. 원주각의 뜻과 성질, 처음 어떻게 도입할 거냐. 원주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 저희 고민을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뜻과 성질을 어떻게 탐구할 거냐, 그리고 네 점이 한 원에 있을 조건, 이 3가지 탐구하기를 할 거고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는 뭐 시계를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뺐고요. 또 마지막 굴렁쇠 굴리기, 이거는 뭐겠습니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 이것을 굴렁쇠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선생님들이 직접 공부하시고요. 저는 원주각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서 이 부분을 탐구하기를 다루고 그다음에 4점이 한 원에 있을 조건을 수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최근에 제가 작년에 이 수업을 봤는데 어렵더라고요. 4점이 한 원에 있을 조건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가보면은 원주각의 성질을 이해한다. 간단해요. 교육과정 아주 간단합니다. 도대체 뭘 원주각에서 뭘 가르치란 말이냐, 어떻게 가르치란 말이냐, 이런 부분에서 참 답이 없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학습 목표를 5개로 잡았고요. 원만 가지고 원주각을 생각하는 건 좀 발견이 어렵다. 그래서 다각형을 도입했어요. 사각형과 오각형을 도입해서 같이 원주각이 할 수 없죠. 그런 각을, 여러 개의 각을 그려보고 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에서만 있는 이런 그 특징, 원주각의 크기가 일정하다, 원이기 때문에 일정하다, 다른 것들은 일정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의 외심을 가지고 원주각과 원 중심각 사이 관계를 연결하는데, 왜냐하면 직각 삼각형이 외심은 학생들이 중2 때 이제 직각 삼각형 외심은 특수하잖아요. 빗변의 중점에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를 발견하는 데 필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 이건 특수한 사례죠. 특수한 사례를 먼저 하나라도 보고, 그래야 원주각과 중심각은 2배 사이의 관계가 있구나, 2분의 1이구나 하는 것을 한 가지 사례를 먼저 보면, 그 다음 다른 원주각과 중심각도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번째 그런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일반화시켜서 원주각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는 거, 중심각의 크기의 2분의 1이라는 것을 추론하게 만드는 이 다리로, 징검다리로 직각삼각형의 의심을 끌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점을 지나는 원이 어떻게 존재하느냐를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워서 2점을 지나는 원, 3점을 지나는 원, 4점을 지나는, 이렇게 늘려가면서 이 원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추론내는 그런 과정이 이제 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굴롱쇠 같은 과제로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호해된 원주각 크기 같음을 어떻게 추론할 거냐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원주각과 이제 그 성질이죠. 이 부분도 교과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컴퓨터가 제일 좋죠.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이 변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은 맨 처음에는 와 하고 이렇게 좋아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이 뭔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믿지 않는, 그게 자기 것이 안 된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활동을 보여줄 때는 이 본인 것이 돼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존재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수업하는 것이 다소 또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다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중학교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용이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참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많아요. 중학교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좀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주의해서 쓰시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부분은 쓰더라도 이게 주 수단이 되면은 좀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학의 발견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통계 부분은 물론 써야 되지만 이렇게 기하 부분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의 그 직접적인 활동, 그리는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최대한 그런 구상을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고, 교과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원주각을 그려놓고 이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이 2배 되는 거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또 위치를 막 바꾸면 이제 이동해도 이 원주각이 37.12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제가 한번 수업했을 때 어떤 애들이 이걸 가지고 그 숫자는 그냥 거기다 써놓은 거 아니냐, 내가 잰 게 아니고 또 컴퓨터가 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써놔서 변하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각을 또, 야 그럼 각을 바꿔보자, 원의 반지름도 바꿔보고 막 이렇게 호도 바꿔보고 뭐 해보자. 그래도 안 바뀌는데, 그래도 역시 애들은 한 번에 불신이 영원히 가는 이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걸 물어야 되죠. 이 중심각의 크기, 또 원주각 크기가 항상 그 2배 사이냐 하는 것을 계속 물어야 되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과제가 되겠죠. 교과서는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게 증명 방식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A, P, B의 변 위에 중심이 있느냐, 그 내부에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느냐, 이 3가지로 나눠서 가는 거죠. 3가지를 다 보이고 난 후에 결국 이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지만 그 호에 대한 중심각은 하나이므로 한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각이 또 원주각의 그 꼭지점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런 설명은 사실 교과서의 공간으로도 엄청 많이 차지하죠. 이게 지금 거의 두 쪽에 걸쳐서 있는 거를 간단히 가져왔지만 아주 이런 연역적으로 또 학생들에게 직접 이렇게 교과서 설명하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의 발견은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보시면 첫 번째 탐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원과 직사각형, 그다음에 오각형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미리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원과 다각형과는 다른 특성이 많이 있다. 원은 다각형과 그런 이제 고유한 성질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있다. 앞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림을 주고 각각 그 원주각 같은 성질을 4개씩 ABC 4개씩 다 줬어요. 4개씩. 각도기를 1번은 각도기를 이용하지 않고 눈으로 내각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사실 1번에서는요 정말 답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원주각도 가운데 있으면 좀 큰 것 같고 양쪽으로 가면 이게 BC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AD는 작다고 보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고 시각적으로.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도요 거의 같게 다 보이잖아요. 같게. 눈으로 이 불과 한 1도, 2, 3도 정도 차이를 눈으로 사람이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오각형 저희가 그려놨지만 이게 눈으로 이 각이 다르다고 보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뭐 다 같다, 다 어떤 도형이든 다 같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첫 번째고 이 과제를 넣은 이유는 그래 다 같다, 그래 다 같다, 니네 눈으로 다 같다. 그러니까 이제 재봐 해서 2번 각도기를 이용하지 않고 쓴 걸 쟀지만 이제 각도기를 이용해봐, 각을 재봐. 각을 재보면요 놀랍도록 각이 달라요. 그래서 각도기를 재보니까 결국은 이제 원에서는 다 같지만 직사각형이나 오각형에서는 다르더라 하는 것을 이제 실험에 의해서 측정에 의해서 확인하는 거죠. 원만큼은 같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얻어져야 되는 결론이고, 그래서 이 활동을 통해서 원만이 가지는 특수한 성질을 한 문장으로 같다라는 그것을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아직 원주각도 배우지 않았는데 원에는 어디다가 그려도 이게 같다라는 것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문제죠. 간단한 문제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의도했는가? 한 원에서 한 호나 현에 대한 원주각 크기의 일정함을 발견하게 했다.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이 아닌 직사각형과 오각형을 이용한 것은 원만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게 원만 가지고 원의 특성을 발견하면 원의 특성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원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기는 안 되는 것을 원에서는 된다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비교하는 거죠. 원이기 때문에 원이 아닌 것을 들이대서 비교해서 원이기 때문에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주각 성질 아직 사용하지 않았고 이것이 하나의 원의 고유한 성질로 접근했다는 거. 사각형이나 오각형은 변의 여러 가지 각을 그리면 각이 일정하지 않아요. 근데 원에서는 그 각의 크기가 일정함을 먼저 추측해서 확인하도록 했고, 이걸 이제 통해서 이후에 원에 대한 성질을 탐구하는 어떤 호기심으로 원은 일정하구나. 애들은요 일정하다는 게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로 일정하다 했을 때 호기심 없지만 자기들이 직접 재보니까 이것도 몇 도네 저것도 몇 도네 모든 애가 구한 각의 크게 같다는 사실이 신기한 거죠. 누가 재도 똑같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 호기심으로 연결해서 진짜 같으냐라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학생들의 답안은 이제 첫 번째는 뭐 거의 다 비슷하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상당히 많고요. 이제 우리가
답은 이거죠. 원주각은 다 똑같지만 다른 건 아니다. 이거 답은 거의 안 나와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좀 높낮이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마 이런 답도 꽤 있을 겁니다만은 어쨌든 원에서만 같다라는 정답은 아직은 나오기 어렵고요. 이것을 재봤을 때 이제 나오는 거죠. 수업 노하우로 넘어갈게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이 증명의 본질에서 말하는 이 성질을 학생들이 먼저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당화 이루는 방법, 그것을 학습의 전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 그리고 원에 관한 성질을 다룰 때 원에서만 취급하지 않고 이런 걸 확인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원이 가지는 특수성을 발견하는 것이 보다 확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관찰하고 측정해서 성질을 추측해 보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음 탐구하기 2에서 구체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결국은 탐구하기 3에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은 아직 이런 이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두 개 끝났는데 이 다음 과제 2개가 남았는데 2개를 마저 계속 하도록 할게요. 탐구하기 2번으로 갈까요? 탐구하기 2번으로. 탐구하기 2번은 원주각의 뜻과 성질을 하는데 아직은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 아니고 직각삼각형으로 가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으로 먼저 시작을 하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를 표시해 보자. 외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제 원주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네, 1번이 이제 껴 있는 거죠. 오늘 이 탐구학 2번은 결국 원주각의 뜻과 성질을 정확하게 이제 규명하고 추측하고 증명까지 해야 되는데 직각삼각형을 먼저 끌고 온 것은 직각삼각형의 외심을 찾는 것이 쉽죠. 빗변의 중점이다. 그래서 위치를 표시하면은 요 세 변의 길이가 같다. 세 개의 거리가 같다라는 표시가 가능하고 이 과제를 끌고 나면 사실 목적은 2번에 있어요. 선분 AC를 빗변으로 하는 서로 다른 직각삼각형 10개를 그려라. 10개는 황당하죠. 10개는. 이거 10개를 하나를 그려라 하면 좀 뭐 어떻게든 그릴 수 있는데 10개를 그려라. 이게 왜 10개를 그려야 했을까? 이게 이제 저희의 고민이었고 그때 이제 아이들은 뭘 추측할 거냐. 그럼 바로 위에서 나온 직각삼각형 외심의 위치. 직각삼각형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선분 AC가 있어요. 선분 AC라고 준 이 AC는 위에 있는 선분 AC와 같다는 암시를 주고 있고 그 AC가 위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이었어요. 그렇게 똑같이 기호를 쓴 거는 위하고 연결시켜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직각삼각형의 B를 찾는 거구나. 그러면 AC의 중점 이것을 빗변의 중점으로 보고 이 길이가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 B가 있는 거죠. B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그려지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건 이렇게 그릴 수 있지만 10개나 그려라. 그 말은 사실 뭐겠어요. 길이가 요 길이가 똑같기만 하면 B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될 거다. 이 길이가 B가 있으면 될 거다. 결국은 여기서 1번에서 외접원을 그리진 않았지만 외접원을 그리면 이렇게 지금 원이 생길 거고 여기서 그리는 이 외접원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 결국 지름 AC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렸을 때 그 원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다 B가 되고 그 점으로 다 직각삼각형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연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개란 말을 한 거예요. 10개. 10개는요 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점 10개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의 일관된 성질이 뭐냐. 원이다. 외접 원이다. 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각이 이게 원주각이 되는 거죠. 원주에 있는 각은 다 직각이야. 다 90도야. 그리고 그것의 중심각은 180도야. 이 빗변은 180도 평각이고 원주각은 90도야. 라는 요 특수한 직각 삼각형에서의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를 한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가서 어떻게 이것을 일반화시킬 거냐. 그래서 이 원주각과 중심각을 정의한 다음에 원주각 용어를 사용해서 1번 아까 직각 삼각형에서 본 사실을 한번 써보자. 그러면 이 아까 직각 삼각형은 이렇게 중심각이 지름이었고 AC가 지름이었고 원주각이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주각이고 중심각이고 180도와 90도의 관계다 라는 것을 쓰기를 원한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라는 전제는 이 두 배다라는 것과 원주각이 어디 그려져도 다 직각이다. 이 원주에 그려진 각은 다 직각이다. 일정하다. 원주각이 일정하다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최소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 써보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성질을 얼마든지 아이들이 쓸 수 있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이것을 좀 더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름의 양끝점 A, B를 주고 원주 P를 줘서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이게 이 각을 구해라. 사실은 90도인지 알고 있지만 이유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보통 교과서는 대로 반지름을 긋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게 둘 다 x고 요게 y면 결국 x 플러스 y는 90도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 원주각의 뜻과 성질의 해설서는 직각삼각형 외심의 위치, 이걸 가지고 이제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 관계를 연결해 보도록 활동을 했고요. 기존에 알고 있는 개념을 연결해서 새로운 개념인 원주각 성질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주각 성질 발견이 너무나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끌고 오는 그런 발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직각삼각형 외심 및 빗변의 중점에 있음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빗변이 일치하는 직각삼각형 여러 개 그리면 그게 바로 이제 원주에 놓인다라는 사실. 10개라는 것은 결국 원주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고 이제 용어의 뜻을 이해하고는 그 수학적으로 정리해서 원주각의 성질을 말할 수 있고 이 원주각이 90도 되는 것을 그냥 의심으로만 말하지 말고 이제 삼각형의 성질로 각의 크기로 설명하는 것까지 연결하는 과제를 제시하게 된 겁니다. 예상 답안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대로 될 것 같고요. 예상 답안에서 보면 2번에서 학생들은 이런 말을 써야 되겠죠. 선분 A씨가 지름일 때 호 A씨에 대한 중심각 크기는 180도다. 근데 그거에 대한 원주각 190도다 이런 말을 이제 쓰는 거죠. 중심각 원주각 이런 말을 쓰는 거고 원주각 크기가 모두 같다. 2분의 1이다. 사실은 이 두 개가 이제 핵심이죠. 이런 답안들을 학생들을 쓰기를 이제 원하는 겁니다.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2에서 중심각은 사실은 중학교 1학년에서 나왔어요. 부채꼴의 중심각 나오고 원주각은 여기서 처음 이제 다룹니다. 원주각은 이제 용어죠. 그냥 용어이기 때문에 탐구를 하지 않고 바로 용어로서 정의를 제시한 거다. 원주각 용어가 갑자기 나왔지만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1에서 발견한 사실, 첫 번째 발견한 사실을 새로 나온 그 용어 원주각으로 사용해서 표현해봐라 하는 요구를 했고 정의를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탐구학 2번에서는 원주각 크기가 중심과 크기 2분의 1임을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3에 가서 이제 이것을 일반화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직각 삼각형을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고 발견, 그 성질을 기술하는 데까지는 가는데 이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이제 탐구학의 3번에 가서 발견하고 정당화하는 것이 이제 3번이고요. 여기서는 직각삼각형 의심만 가지고 직각삼각형에서 180도와 90도 사이의 관계만으로 관계를 한번 쓰는데 이것을 모든 각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제 3번으로 가는 이제 탐구학이 3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호에 대한 원주각이 무수히 많고 이들의 크기가 모두 같음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사실을 학습하기 전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인 것을 보이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의 외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다룬 거다. 먼저 아는 것을 다루고 근데 교과서는 이제 반대로 가죠. 교과서는 원주각의 성질을 일반화하고 그 중에 이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을 특수한 것으로 다루고 있지만 그것을 이미 배우고 그것을 외심과 연결하면 능히 이 중심각과 원주각 사이 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 특정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 것에 그 사이를 파고든 거죠. 학생들은 빗변이 같은 직각 삼각형을 여러 개로 10개죠. 10개를 그리면 그것이 모두 다 한 꼭지점, 한 원위에 놓인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매우 신기했다. 와 하는 장면. 그것을 발견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애들은 10개를 열심히 그립니다. 열심히 그렸지만 어떤 애들 원을 쫙 그려놓고 거기다 딱 10개의 점을 찍어서 순식간에 10개를 그냥 만들어내는 아이. 누가 와 이런 그 함성을 받을 것인지 아마 금방 짐작이 되겠죠. 이 탐구학의 앞에서는 이와 같이 원주각 성질이라고 다루어 온 것들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사실 원하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학생들이 또 다른 성질을 발견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깊은 관찰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금 우리가 질문 자체가 열려 있잖아요. 자, 여기서 관찰한 것을 다 써라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원하는 게 핵심이죠. 원주각은 다 똑같다. 그다음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이 두 가지지만 학생들은 그 두 가지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열린 질문이기 때문에 그 또 다른 많은 것들 또 직각 삼각형의 성질도 말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취급하지 않고 이것을 잘 처리하지 않으려면 이런 열린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 열린 문제를 냈을 때 학생들이 덤비는 것도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줘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학생들은 더욱더 수업에 빠지고 수업에 또 참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의 깊은 수업이 필요합니다. 열린 문제는 항상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이 열린 문제를 낼 때는 아이들이 반응이 다양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다양한 반응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것을 다 전면에 최대한 내세워서 좋은 것들은 다른 것과 연결하는 고리도 만들어 놓고 또 이전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또 그렇게 설명해서 좋은 발견으로 또 새로운 발견으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원주각의 성질은 아니지만 새로운 발견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선생님들의 좋은 역할이라고 또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 이것으로 넘어갈게요. 천재교육 교과서는 이걸 다루지 않고 뭐 조금 다루는데 좀 자세히 다루지 않고 있어서 제가 두산 교과서 중에 두 가지 중에 강옥기 교수님 쓰신 책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고 4점이 한 원위에 있을 조건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천재는 이것을 그냥 살짝 지나가는 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주제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원주각의 크기 같으면은 4점이 한 원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먼저 하죠. 이 그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주각과 원주 안에 있는 것과 원주 밖에 있는 각의 차이. 그래서 이
1, 2, 3이죠. 1, 2, 3. 1, 2, 3에 2번이 원주각인데 원주각은 똑같지만 1번 원주 안에 들어오면 각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원주 밖에 나가면 각이 작아지는 거죠. 이게 직관적이 아니고 수학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죠. 능이 삼각형 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런 설명을 통해서 원주각만이 같다. 그래야만이 그게 같은 원위에 있다. 네 점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 학습되고요. 또 그 교과서에서는 바로 이어서 예제가 있는데 여기도 내접하는 그 사각형의 성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또는 내각의 대각, 한 외곽과 내각의 대각이 크기 같다. 내대각이라 그랬죠. 지금 내대각이라는 용어가 없어졌으니까 안 쓰지만 이제 한 외곽과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의 한 외곽과 그 내대각의 크기는 같다. 이런 성질이죠. 이것을 이렇게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로 가볍게 문제로 그냥 다루면서 정리하기를 원에 대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요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라든가 이런 때도 능히 다 사용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다뤄야 된다고 생각도 하지만 문제는 교육 과정이고 교육 과정에서 이것을 약화시키면서 이제 다루지 않는 쪽으로 가는 교과서도 있고 살짝 다루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박스를 쳐서 다룰 거냐는 문제는 좀 문제지만 수학의 발견은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수학의 발견은 이렇게 탐구하기 4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점이 한 원에 있을 조건. 이 과제는 이제 맨 처음에 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이 모두 그려보자. 몇 개나 있느냐?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수업을 작년에 봤는데 애들은 신기하게도 여러 개 있다는 생각보다는요, 이거를 딱 지름으로 잡고 가운데 이제 중심 잡아서 원 하나 이렇게 딱 그리면 끝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애들이 상상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상상력이 얼마나 약하냐 이런 건데, 아니 이거를 지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나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 그 선생님은 이거를 수업하시는 분은 금방 넘어갈 거라 했는데 여기서 무려 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소비되고 이러다가 수업 다 끝났어요. 결국 4점까지 가야 되는데 2점, 3점도 못 가고 끝나는 수업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왜 이 2점을 지난 원이 여러 개인가, 그리고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이들의 그 중심이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얼마든 여기 있으면 다 원이 된다. 이거 뭡니까?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죠.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 그것이 곧 외심으로 연결돼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2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다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성질이 아무리 그거 배워도 그것을 이렇게 확장해서 연결하지 못하는 현상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 수업이 너무 힘들었고 정당화가 안 되고 이런 거죠. 여하튼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의 목적은 여기서는 원이 무수히 많고 특히 그 원들은 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존재한다. 원의 중심이 요거를 좀 말하기를 원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거 선생님들이 미리 예상하시고 수업했으면 좋겠고요. 2번 서로 다른 세 점을 동시에 지난 원을 모두 그려보자. 그럼 이제 요거는 원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도 모두란 말을 집어넣은 거는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의식해야 되고, 그래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오로지 한 개야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강화적인 질문이죠. 모두 여러 개 많이 그려봐.
근데 없어. 하나밖에 없어. 라는 것. 절대로 하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받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점으로 이제 갔을 때 지금 주어진 4점은 같은 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점을 지난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일부러 이제 있지 않는 원을 주고서 원을 모두 또 그려보자, 모두 또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게 했지만 사실은 애들은 못 그리는 거죠. 해설을 보고 나중에 그림 확인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서로 다른 2점, 3점, 4점을 동시에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하느냐, 그 이유 설명해보자 해서 이제 나의 생각과 모둠의 생각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해설을 한번 볼게요. 해설 가기 전에 참 2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시계를 가지고 좀 일반화하도록 했습니다. 시계에서는 먼저 2가지가 있는데 왼쪽은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각을 다 알죠. 그래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뭐 이거는 뭐 마주보는 각이 다 180도다 하는 건데 이것을 일반화 시켰을 때 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될 거냐 하는 것은 이건 어렵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뭐 그냥 능히 쉽게 발견할 거라 해서 이렇게 넘어가기를 원한 거죠. 직각에서 일반각으로 넘어가기를 원했고 그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성처리를 이용해서 원에 내접하는 한 사각형 외곽의 크기는 그 내각의 대각의 크기, 옛날에 이제 내대각, 이게 수학 용어로는 내대각인데 교육과정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각의 대각이라고 썼고요. 내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건 뭐겠습니까? 내각의 크기 합이 180도란 말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해설서로 가볼게요. 해설서에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과제죠. 그래서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배우기에 앞서서 위심에 대한 복습과 동시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활동은 3점까지는 한 원에 있을 수 있어. 이제 의심이 있기 때문에 한 원위에 있어. 근데 4점이 한 원위에 있으려면 특수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4점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이제 보여주는 그림을 학생들이 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 가서는 원에 내접하려면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합이 180도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이유에서 추론해 보는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흔치 않고 또 보통 사각형은 내접하지 않음을 오히려 이해 특수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고 2번에서는 내접하는 사각형과 그렇지 않은 사각형 예를 통해서 서로 다른 4점이 지나는 원이 항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항상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는 어떤 사각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사고로 확장해 보는 거 그리고 이제 2-2번은 외곽과 내대각이 크게 같다는 성질을 탐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상 답안을 볼게요. 지금 예상 답안의 첫 번째 2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다. 자, 이런 멋있는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했지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이게 잘 안 나오더라 라는 거 이런 그림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A, B의 수직 이등분선을 딱 그리면 모든 원의 중심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게 불행히도 나오지 않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3번에 가보면 서로 다른 4점을 지나는 원은 없어요. 이렇게 3점을 지나는 원은 막 나와도 A, B, C, D를 동시에 지나는 원은 그릴 수가 없다. 일단 이제 요거는 다 그려보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 A, B, C라든가 또 A, C, D라든가 B, C, D라든가 A, D, A, B, D라든가 이렇게 3점을 지난 원을 하나 그려버리면 예를 들면 이 원을 하나 그려버리면 A가 밖에 빠져 있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4점을 지난 원을 그릴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 3점을 동시에 지나면서 또 A를 지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없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그려볼 필요는 없는데 어느 하나만 정확히 그리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3점이라도 원은 다 존재하니까 3점만 잡아서 원을 그리게 되면 한 점이 반드시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에서 아이들이 나의 생각과 모둠의 의견 이걸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이 이게 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모범 답안이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나는 원의 중심은 항상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대하시고 잘 안 나올 수 있다는 거.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고민하셔야 되고 A, B 수직이등분선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두 점 A, B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으므로 그릴 수 있는 원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 B가 있다면 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을 그리면 이게 다 같잖아요. 이 수직이등분선에 있는 점에 그 양끝점에 이르는 거리는 다 같기 때문에 이게 원의 중심이 되면 이렇게 원을 이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원이 피를 어디 잡더라도 또 원이 더 크게 그려지는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는 요 관계가 이렇게 유연한 사고가 아이들한테 잘 안 일어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삼각형 유저번이기 때문에 한 개뿐이다. 이 사실은 명확하게 아이들이 알아야 될 거고 네 점을 지나는 동시에 지나는 원은 사각형이 그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만 존재한다. 지금 현재 주어진 네 점으로는 절대 원이 없다는 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기 위한 조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정리가 마지막으로 잘 됐으면 좋겠죠. 우선 대각의 합이 180도다. 그리고 이제 외곽과 한 네 대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두산 교과서에서 이 원조각의 크기 같으면은 원에 대접한다라는 거 이런 것까지 이제 참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업 노하우로 갈까요? 수업 노하우. 이래서 그 두 점, 세 점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운 의심의 뜻과 거기서 충분히 그다음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성질 가지고 다 다룬 건데 결국 네 점을 가기 위한 이런 그 중간 단계지만 그 자체로도 가볍게 넘어가지 못하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두 점, 세 점으로 네 점으로 두 점, 세 점을 통해 네 점으로 연결하는 이 과정을 겪기를 원했는데 참 우리 교육이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러나 이 과정은 상당히 흥미롭고 아이들이 진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배운 내용을 복습함과 동시에 원주각 성질을 삼각형 외심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삼각형의 세 꼭지점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하죠. 유일하죠. 근데 네 점을 지나는 원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2번 보면 시계를 준 것은 각도기 필요 없는 거예요. 시계는 12등분 돼 있어서 그 하나의 중심각 크기가 30도씩이죠. 그래서 가게 크기가 다 계산이 됩니다. 그 가게 크기를 학생들 스스로 여기 계산하는 것을 보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그림이 약간 다른 이유는 실험을 여러 번 해는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그 확정된 그림은 실험본이었고 그전 사각형은 이런 사각형이었다. 거 이제 보시면 좀 그림이 다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원주각 또 원에 대한 부분 우리가 다 이제 6개의 그 탐구 과제를 다 다뤘는데 오늘 2교시와 3교시를 따로 하려고 보니까 각각 시간이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쪼개질 것 같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다루어서 이렇게 4시에 딱 오늘 마치게 됐습니다.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연수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연수 이제 마지막 단원이죠. 6단원은 10월 16일 날 오후 2시에 하고 3학년은 거기서 끝나고 11월 달 연수는 없습니다. 통계를 마지막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다음 달 연수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오늘 연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